네, 다음 키워드는 125%에서 0%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정말 조용히 일부 미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면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양국 간의 갈등이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라는 평가가 지난 주말 사이에 나오기는 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땐 도대체 어떤 속내가 있는 건지 어떤 걸 좀 시사하는 걸까요? 요 얘기를 조금만 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적용 관세는 이제 최소 8개 부분에서 이제 미국산 마이크로칩인데 기존 보복 관세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25%까지 관세를 매겼는데 조용히 자존심이 좀 강한 나라입니다.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관세를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매체 차이징이 이제 해상에 따르면 이 기사도 사실은 원래 냈었는데 중국 정부가 삭제를 시켰습니다. 나왔다 삭제되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인데 2명의 수입업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면세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태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협상 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이 부분도 가짜 뉴스로 반박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사실상 자신들의 자존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알고 보니 이런 것 같습니다. 국가 경쟁은 하고 있지만 사실 시장 생존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상 이제 관세를 하다 보면 이걸 수입을 못 합니다. 너무 비싸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기업이 안 주기 때문에 반도체처럼 국가 경쟁력이 있는 것들 필수 분야는 사실상 미국산 부품이 없으면 자체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세를 이제 면세를 해서 사실상 이제 가져와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 경쟁과 시장 생존을 분리해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면 충돌 대신에 이제 선택적 유화 정책을 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우리 국가적인 어떤 체면을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겐 강한 중국을 내세우고 있지만 무역 전쟁이라고 해도 이제 모든 분야에서 똑같이 보복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필수 부분이죠. 이제 반도체라든가 AI 하드웨어라든가 첨단 부품에 대해서는 조용히 유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부품이죠. 이제 자신들에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부품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이라든가 히토리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공격적인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125% 이상, 그 이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중국이 이제 반도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모두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화웨이가 뭐 AI를 바로 내겠다고 하지만 이건 인정한 겁니다. 반도체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국산화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아직 미완성임을 인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중국은 사실상 2015년부터 반도체 굴기를 외치고 대규모 투자를 해왔지만 아직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존이 심각하다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중국 쪽 입장에서도 이제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 면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주말 사이에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겉으로는 센 척을 하더라도 속으로 좀 들여다봤을 때는 공급망 유지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고요. 또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좀 봤을 때는 중국 고위 인사가 미국 재무부를 방문했다라는 소식도 같이 보도가 좀 되기도 했습니다. 향후 이제 미중 갈등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거로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상 과거에는 이제 빅딜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조로 볼 때 왜냐하면 서로 이제 그 시진핑 주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실리를 중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입장이 바뀌는 반면에 시진핑 주석은 체면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아서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 경쟁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디커플링의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전략적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될 것 같고요. 기술, 국방, 에너지, 반도체 분야에서는 전면적 디커플링이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이미 네트워크라든가 인공지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반도체 자립을 외치고 있으면서 내수에 대응하고 있지만 다만 전략적인 영역에서는 완전히 디커플링하고 있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뒤로는 뭔가를 서로 이제 공유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물 공급망은 억지로라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인테클링이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라든가 그다음 히토류라든가 서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서로가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생산 소비재가 서로 이제 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역시 이제 애플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퀄컴이 여전히 중국의 히토류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중국 역시 미국산 첨단이 반도체에는 AI라든가 이런 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디커플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실물정은 서로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관리된 충돌이 서로가 이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